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섣부른 기대로 들썩였던 시장이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움츠러들었습니다. 과연 9월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 그걸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10월 초의 고용지표, 그 뒤이어 나올 물가지표까지 계속해서 시장은 연준과 경제지표 사이의 줄다리기를 지켜보려는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요.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이후에 그 역전폭이 커지게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심리도 자리 잡고 있는 시장입니다. 1970년에서 80년 일어났었던 인플레이션 시기, 정말 까마득하기 때문에 40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이 물가 상승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발생했었던 인플레이션에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아주 급격하게 올려서 결국에 물가를 잡았는데요. 이 시기에 미국과 유럽의 경기 침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밑거름으로 일본이 G2로 승천했고 우리나라가 당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에 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 빈곤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지만 또 무언가 잘 대비한 그런 자들에게는 뭔가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번 40년 만에 도래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과연 우리나라 원화 약세, 수출 경쟁력, 그리고 문화 파워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어떠한 기적을 혹시 만들어내줄 수 있을 것인가 잘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금요일장 세 분의 강한 녀석들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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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자, 오늘 세 분의 강한 녀석들의 강한 코멘트 지금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사는 자 대 떠나는 자 대 버티는 자, 이정호 전문가 바닥이냐 하락이냐, 윤겸 전문가 FOMC까지 관망. 이 가운데서 오늘 신상원 전문가의 의견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세 부류로 나뉜다고요? 네, 뭐 두 부류이긴 하지만 하나가 더 생긴 거는 본의 아닌 뭐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뭐 영화 놈놈놈에서 생각이 나갖고 오늘 또 어제 오늘 계속 이제 신문 뉴스플로우 보면은 이제 포기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다. 개인들이 제가 처음 여기 합류할 때도 왜 시장 떠나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떠난다는 표현을 이제 좀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는 자, 이제 학습 효과가 좀 있는 분들은 지금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등하다가 올라오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랠리 마켓 서머 마켓 랠리인가요? 서머 랠리? 베어 마켓 랠리. 베어 마켓 랠리네요. 예, 헷갈렸는데 그게 이제 좀 강하게 저는 부정을 했는데 그때도 재미를 못 본 개인들이 이번에 또 그때 뭐 올랐다고 또 조정을 해 이러면서 이제 아예 힘이 빠졌다 그래갖고 떠난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버티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려는 자들은 뭐냐면 지금이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번에 서머랠리, 베어마켓 랠리를 우리가 재미를 못 봤지만 이번에는 조정이 여기서 한번 멈추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래갖고 이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9월달 들어서 개인들의 순매수가 2조 정도 이렇게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재밌게도 들어온 돈은 2조 정도가 순매수세가 늘어났는데 시장의 그 예탁금은 또 줄었대요. 한 3조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연초로 이제 비교를 하면 70조에서 한 53조까지 이제 한 20조 가까운 돈이 이제 빠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누군가는 떠나면은 그 자리를 채우면서 사려는 자 그리고 중간에 관망을 하면서 아마 버티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세 가지의 이제 패턴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 시장을 바라보는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을 잡아놨지만 버티면서 살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연준의 이제 회의가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좀 뭐 딜레마에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75bp 그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는 거는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과연 우리가 아니죠. 그 연준에서 금리 수준을 4에서 멈출지 4를 오버해서 가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딜레마에 좀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작정 긴축을 계속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금 뭐 경기가, 그래서 물가가 완벽하게 잡히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느 정도의 그 밴드 폭을 설정하고 분명히 그분들이 정책을 행할 텐데, 시장에서는 좀 반발성 그 발언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파들의 발언과 배치되게 뭐 머스크도 그렇고 뭐 캐시우드인가요? 그쪽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긴축을 하다 보면 경기가 침체로 빠진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또 이제 강하게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좀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준도 이제 딜레마에 이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게 4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상당한 부담이 올 것 같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뭐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렇게 좀 편안한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보다 지금 더 대출을 갖고 집을 산 그런 소비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딜레마에 빠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어제도 제가 잠깐은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지만, 주말에는 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 포인트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를 좀 주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주말을 앞뒀으니까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면서 푸틴을 좀 옹호하는, 어차피 한통속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출구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는 거 아닐까라고 어제는 예상을 했었는데, 푸틴과 시진핑이 만나면서 좀 전쟁의 변화 포인트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푸틴이 그냥 호락호락 이렇게 얌전히 그래 내가 좀 심했어라고 하고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센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행동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또 바람, 제가 항상 개인적인 바람을 좀 많이 하는데, 어제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당국에서 좀 구두 개입을 해갖고 어제 장중에 한 5원이 한번 쑥 빠졌다가 막판에 다시 올랐어요. 근데 이 구두 개입이라는 거를 하게 되면, 경고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심리가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달러가 오르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경고하는 거 아닐까? 예전 한 2주 전에도 대통령께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밀렸다가 올라온 것처럼. 그러면 정책을,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조치가 과연 무엇인지도 한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개인적인 바람인, 물가에도 구두 개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집에서도 뭐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부모님께서도 이제 김장 걱정을 하실 정도로 벌써 그러시는데, 물가에도 구두 개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장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트에 가보시면 채소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다 올랐습니다. 예, 모든 채소들이 거의 다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채소 가격뿐만 아니라, 공산품 가격의 상승세도 지금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음식료 쪽에서 보시지만, 제가 또, 아울렛에 한번 가봤더니, 선글라스 가격 같은 경우도요, 이제 달러가 올라가니까, 면세점은 벌써 올랐고, 국내 이제 시내 면세점 같은 경우도 다음 달부터 올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올렸는데 이제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자라도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래서 또 긴축에 대한 우려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그리고 또 쌓여있는 재고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쪽 재고 우려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는 자, 떠나는 자, 버티는 자, 이렇게 코멘트 주셨는데, 우리 채팅창에서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테리님께서 아무 생각 없는 자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SW 리님께서 사면서 버티는 자십니다. 주식 투자자님 돈 없어서 버티는 자. 그리고 또 김창현님도 버티고 계시고, 그리고 김장 관련주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예. 구두 개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환율이야 킹달러라 어쩔 수 없지만, 아스트랄님, 환율이야 킹달러라 어쩔 수 없다 해도 물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구두 개입 말고도 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어제 원달러 환율의 구두 개입으로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듯 했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원달러 환율 포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1396원 선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원 전문가님은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 섹터로 이태원 매로,
네. 보시죠? 변화 없으시죠? 네, 이태원 매로 네. 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 태양광, 네. 또 원자력. 매로 그다음에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조금 템포를 둬서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주. 예, 맞아요.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했었는데 오늘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SM과 에이블 CLC의 재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화 약세. 우리 물가에 위협이 된다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수출 경쟁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에 그러한 부담들을 판매 가격에 전이할 수 있는 여력도 사실 만들어졌죠.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이 뉴 노멀이 될 것이다. 1,300원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들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주. 이정호 전문가 초록불 주셨고요. 이정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 빨간불 주셨습니다. 원화 약세, 물가의 부담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라고 보셨고요. 그리고 요즘 뭐 워밍업이 끝나신 것 같아요. 윤겸 전문가, 네, 서머랠리 그 전에 미스터 보스에서 진보로 바꿔주셨는데 최근에 좀 워밍업이 끝나신 것 같은데 이 신호등은 워밍업이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무슨 불이신가요? 예, 전 노란불 드렸습니다. 노란불 주셨고요. 예. 윤겸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이제 원화가 약세다 보면 뭐 수출 경쟁력이 있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그 달러 강세니까 또 원자재 수입에 우리가 또 이제 수입해서 가공해서 재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다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적자라는 게 또 그게 또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1980년대 중반 물가가 상당히 저가, 저물가였을 때 그때 경제가 또 성장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상당히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때가 이제 삼저 현상이었고요. 물가 정부 개입도 있었고 이런 이제 양면성도 또 있다 보니까 앵커님 얘기하신 부분에 이제 공감하면서 양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하늘무사님께서 원화 약세 수출주에 좋다는 분석이 있지만 이제 우리 경제가 가격 경쟁을 하는 구조가 아니고 기술 경쟁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환율효가 없다고 봅니다. 원자재 상승분이 환 약세에 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양면성이 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원화 약세의 효과만큼 더 크게 탄력적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 없다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뭐 2분기 실적에서 현대차 그룹은 원화 약세 효과가 있었다라는 분석 나오고요. 또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는 쪽이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두 분은 빨간불 주셨는데 신상원 전문가님? 네, 좀 지금 하늘무사님 말씀이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원화가 약세라고 해서 마냥 좋을 때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또 우리 그 무역 수지가 지금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 하나 지금 뭐 흑자가 좀 있는데 그거 좀 남아 있는데 중국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또 약간 핍박을 할 수도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도 이제 원화가 좀 약세고 달러가 올라간다는데 좀 베팅을 했었지만 이 1,400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좀 불안함이 좀 더 가중화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강달러 이 기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올라가는 거를 감수해야 되지만 한 1,330원 정도까지는 내려가서 그 안정감이 좀 오래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 1,400 위로 가게 되면 좀 상당히 부담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400원 선 돌파하면 이게 고점이 아니라 추가 상승의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천정은 한번 뚫리면 뭐 주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신고가 행진을 하고 가듯이 잠깐 뭐 쉬었다 또 가고 할 것 같은데 환율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환율에 대해서는 좀 안정이 되려면 어제 말씀드렸었나요? 러시아 리스크가 좀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것들이 좀 필요하고 그게 완화가 되면은 에너지까지 유럽까지도 영향이 되니까 좀 강달러가 좀 진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상당히 좀 불안한 요소들이 좀 꽤 있는 것들 그 러시아
그런 것들 때문이라도 이게 좀 올라가는 게 좀 더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도 원화 약세가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이 더 크다고 보셨는데요. 네. 전쟁 이슈 요즘 주목하시나요? 네, 전쟁 이슈가 제일 크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역 수지 적자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원화 약세가 어느 정도 끝나야 저는 좀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지금 자동차는 어떻게 본다면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디램 가격이랑 낸드 플래시가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 원화 약세까지 다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반도체가 해결이 돼야 원화 강세가 좀 나올 건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원화 약세가 계속적으로 되면 물가는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표 수출주 현대차 그룹이 진보적으로 나아갑니다. 굉장히 뭐 제품 믹스도 좋아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확인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화 약세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단가 하락에 따라서 수출 금액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코멘트는 이정호 전문가, 바닥이냐 하락이냐 추가 하락 가능성 열어두셨나요? 바닥 어느 정도 선에서 설정하시겠어요? 저는 바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전에 7월 달에 나왔던 2270 그 포인트 정도면은 거의 바닥이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등세나 이런 부분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FOMC 일정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FOMC 이후로 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가 다 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CPI 지표 발표 이후로 기존에 3%대를 잡았던 게 이제는 뭐 4%, 5%대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울트라스텍 긴장감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달보다 어떻게 본다면 지금이 더 국내 증시 때는 더 안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환율이 너무 많이 올랐다. 7월 달에 비해서 지금 환율은 너무 많이 올랐고 주가도 많이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바닥이냐 하락이냐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면서 거의 다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다. 라는 생각이 간망세가 제일 짙은다고 보고 있어요. 그 간망세 때문에 점차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FOMC 이후로는 어느 정도 증시도 탄력성은 생긴다라고 보고 있고 적극적인 투자는 FOMC 이후로 하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월 달에도 FOMC 이후로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 7월 달 이후로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을 했고 8월 달 CPI 지표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올랐다가 꺾여서 하락하는 모습세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번 FOMC 기점으로 어느 정도 상승세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장중에 1399원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이런 상승세, 상단이 열려 있다. 이런 표현을 신상훈 전문가가 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면 전저점을 지켜주면서 오늘장에 양봉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단단하게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정호 전문가가 하단을 어디까지 예상을 하실까요? 하단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270 정도면 하단이라고 2270.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어떻게 본다면 미증시 빠지는 것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좀 잘 버텨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는 안 올 것 같고 거의 2300포인트? 그 정도까지면은 바닥이지 않을까. 그때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여전히 그렇고요. 이 가운데서 관망세가 짙다는 부분이 시장에 또 부담이 되고 있지만 2300 혹은 2270 정도까지 하단을 열어두면서 적절한 시기에는 또 매수를 해 들어가는 전략 필요하다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9월 FOMC 이후에 그 다음 또 9월 CPI가 나오는 10월 중순경까지는 또 시장이 반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은 여전히 바로사 섹터 보시는 건가요? 네, 바로사 섹터를 보고 있고 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저는 좀 개별 종목 위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지수 따라가는 종목들이나 이런 부분은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갖고 온 종목도 약간 개별 종목 호재가 있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4 가운데서도 특히 대형주보다 개별주 위주로 시장 대응하자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지금 이 바닥이 맞는데 서단계 1년차님이 지금 바닥이라고 보셨습니다. 바닥이 맞는데 바닥이 밑으로 꺼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집안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파크 아파트인가요? 라고 또 아이파크 디스를 해주시는 분도 나오고 계시고요. 또 땅속에서 보면 바닥이 지붕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하실 얘기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예, 정말 우리는 해악의 민족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대형주 중에서 그러면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동차주 매수 관점 초록불, 반도체주의 바닥 매수 관점 빨간불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52주 신저가 경신을 하면서 이런 어떤 시장의 부담감들을 가장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게 또 삼성전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저점 경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주 매수 관점이시면은 초록불이시고요. 반도체주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매수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빨간불 주시면 됩니다. 네, 반도체 또 대형주 가운데 플랫폼 어떨까요? 궁금합니다. 자, 세 분 의견 볼게요. 윤겸 전문가, 신상원 전문가는 자동차, 무조건 자동차다. 이정호 전문가는 반도체라고 하셨는데요. 이정호 전문가님? 네. 물론 현대차가 더 땡기긴 땡깁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 근데, 삼성전자를 보고 뭐 SK 하이닉스를 보고 있을 때 지금 가격대면은 나쁘지 않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뉴스나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TSMC랑 비교하면서 TSMC의 강세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의 좀 악재다 이런 부분도 많이 나오면서 시장을 좀 유축하는 분위기도 있다라고 보는데, 둘 중에 하나를 장기적으로 보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더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은 현대차 그룹이 요즘 진보적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뭐 어차피 이제 2차 전지 시장 무한 확대될 것이고요. 지금 뭐 미국하고 우리 한국하고 지금 그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수혜 못 받는 부분도 이제 곧 뭐 회의를 통해서 좀 해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전기차, 현대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도 상승, 추가적인 발전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반도체 부분은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재고 상황이 조금 심각하고 수급 부분 심각하고 공급망, 교란, 대란 이런 부분이 엮여 있고 여러 가지가 반도체가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햇볕이 비추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동차주, 현대자동차 쪽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에 LNF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미국 양극재 공장 건설을 불허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겸 전문가님? 공장 LNF요. 예, LNF.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 있는 복잡한 사안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런 이제 맞춰서 발맞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시간이 좀 지나고 시기가 좀 오면은 좀 해소되고, 어차피 지금 뭐 전기차 미국에 지금 국내사들이 많이 진출해서 이제 증설하고 있고 또 네. 미국의 요구도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줄다리기를 시도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어차피 이제 뭐 무역이라는 게 다 이게 눈치 싸움도 들어가고 기싸움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상 진행되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방향이 저는 나올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서 꿈꽃도 귀신 꿈꽃도 꿈꽃도 귀신 꿈꽃도 님께서 오셨는데요. 낮 시간에 처음이신데 윤겸 전문가님 팬이시라고 해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좋으시겠어요? 네, 아주 기쁩니다. 이렇게 팬이 해주시니까.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겸 전문가의 팬이. 네, 네. 자, 신상원 전문가님,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겠죠. 준비를 하시고 계실 것 같고요. 저는 자동차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지금 자동차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지금 환경에는 자동차한테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 말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대차를 따라서 미국까지 큰형들 따라서 미국까지 간 그 회사들 있잖아요. 공장 세워서 뭐 어떤 기업 보시나요? 아진산업이나 예. 뭐 성화이텍이 요즘 흐름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화신이나 SL은 좀 한번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런
따라간 회사들한테는 분명히 뭔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고 현대차 기업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순방을 가시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걸로 저는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하신 그 LNF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살짝 딜을 하는 거 뭐 그걸 올려놓고 딜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뭐 살짝은 제스처가 어느 정도 우리도 투자하려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멈출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게 되니까 네. 예, 가서 그때 얘기가 좀 진행이 잘 된다면 자동차에 먼저 이제 지금 먼저 수혜가 올 것이고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번 돈으로 반도체를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지금 상당히 보면은 바닥에 있으니까 근데 지금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 기미는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좀 위험한 요소들, 불안한 요소들이죠. 좀 있는데 그 동안에는 자동차의 시세를 즐기고 그걸로 반도체를 사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들어가서 기회비용을 만드느니 지금 현대차 같은 자동차 쪽에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주 쪽에 현대차와 같이 EV 공장을 미국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업들의 상승 탄력이 아직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쪽에서 돈을 더 벌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LNF에 대해서는 이거 LNF 건 같은 경우는 도리어 호재일 것 같습니다. 서단계 1년차님께서 글 남겨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야간 음주 금지, 낮술의 생활화, 낮술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요. 이분께서는 삼성전자는 메이저들의 소나기에 머리끄댕이 꼭 잡아 있는 거지, 잡혀 있는 거지, 그쵸? 실적 좋든 말든 그거랑은 상관없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자, 두 번째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코멘트 보시죠. 세 번째 윤겸 전문가입니다. FOMC까지 관망.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22일에 반영되는 FOMC 이벤트까지 절대 매매하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아니 뭐 절대 매매 금지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제가 월초에도 뭐 언급드렸지만은 무엇이 중한디라는 표현을 좀 썼습니다. 영화 곡성에 나오는 그 대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7, 8월은 상당히 이제 그 베어마켓 랠리가 좀 이어졌고, 저쪽 거에서 기술적 반등도 또 일어났고, 이렇게 좀 상승,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상승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9월 달은 제가 이제 초기 언급했던 대로 돌아가는 시장 상황 현상들이 이게 좀 만만치 않고, 불안 요소도 너무 많고, 또 추가 악재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좀 쉬면서 놀면서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번 달은 그냥 뒷짐지고 지켜보면서 좀 한두 발 물러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승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FOMC까지 22일 그 발표 때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9월은 좀 보내는 버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도 코멘트를 22일 FOMC까지 좀 지켜보자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이제 미증시를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실업 청구 건수가 또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자리가 많고 그만큼 경제가 그만큼 잘 돌아간다. 그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금리 인상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여기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단행을 해서 지금 뭐 도이치방크에서는 지금 뭐 최종 금리가 뭐 5%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는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대도 두세 달 전만 해도 4%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장에 좀 무리가 주는 게 아닐까. 4%까지는 안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제 기대감들이 다 시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4%를 넘어서 지금 어떻게 하다 보면 4.5%, 5%까지도 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시장을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택금리까지 이제 지금 6%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주택금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갭 투자 해가지고 하우스포가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듯이 미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신상원 전문가께서 언급하셨지만은 리만 브라더스 사태. 그때하고 상황이 지금 똑같지는 않지만 그때는 거의 100% 대출을 해줘가지고 이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펴가지고 이제 도산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금리가 올라가면은 주택 가격에 상당히 이제 구매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그 부분이 또 이제 소비에 또 연결이 되고 이렇게 맞물려서 이제 순환돼서 또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좀 체크하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미 증시 좀 봤고요. 일본 증시 잠깐 보면은 엔저 정책, 장기적으로 엔저 정책을 쓰면서 일본 이제 경기 활성화, 또 부동산 문제도 맞물려 있어요. 이제 금리 올리게 되면은 뭐 부동산이 뭐 무너지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좀 복잡한 사안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엔저 정책을 고수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도 무역 적자가 심각하죠. 이 원자재 사다가 이제 뭐 또 일본도 뭐 이제 또 가공해서 수출하는 부분도 있고 원자재 수입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환율 달러 강세다 보니까 일본도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까. 거기다가 이제 증시 변수면서 아시아 증시 문제점인데 특히 동남아도 지금 환율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인플레이션에 의한 이제 안전자산으로 달러를 선호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까지 났으니까 달러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기대다 보니 이 달러 강세가 이제 약소국, 중진국 이하들은 더 심한 고통. 뭐 또 서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 뭐 그렇게 어렵게 사는 나라는 뭐 길거리에 주유소에서 뭐 자동차 기름 넣기도 뭐 줄서기가 뭐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달러가 지금 없으니까 이제 달러가 없는 데다가 강세다 보니까 석유 수입이 이제 차질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IMF 제2의 또 동남아, 서남아 그런 국가들은 IMF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지금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증시에 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20일하고 21일은 좀 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보시고 관망하셔도 이제 천천히 대응하셔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2차 전지가 지금 뭐 그래도 이런 어려운 장에서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엔솔 주가가 50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 또 태양광 주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또 발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걸 좀 체크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주리업계에서 정부에서 뭐 또 이제 전통주도 좀 이렇게 정책으로 좀 신경을 써주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리업계 관련 이런 종목들을 틈새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SM 기획이 지금 뭔가 또 이제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SM 관련주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국채 선진 그 지수에 편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이제 외국 자본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이 또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그 전기차, 우리 국내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전기차 중에서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에 지금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국내 정부하고 또 이제 미국과 이제 화상회의를 통해서 풀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잘 풀려서 다시 이제 수혜로 돌아간다면 자동차 관련주들이 또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틈새로 좀 체크를 계속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섹터로는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태양광 시장이 더 커지려면은 미국 시장을 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CI라든지 SDN, S에너지 이런 거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제가 저번에 이제 OCI로 좀 추천해서 목표 달성도 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지금 TV 경쟁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제 OLED 이런 기술력을 우리가 좀 증가시켜서 중국까지 차별화하려는 격차를 따돌리려는 노력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관련주로서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관심 섹터 말씀드린 거 좀 체크해 보시고요. 분석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약 정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분야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TV 부분에 있어서 뭐 지금 상당히 뭐 턱밑까지 지금 중국도 아시겠지만 뭐 기술력이 지금 뭐 단시간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 2, 3년 지나면 뭐 거의 뭐 우리하고 대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상황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과 이제 어떤 우리가 좀 더 나은 부분을 갖다가 좀 더 강화해서 격차를 좀 늘려야지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은 연말 연초 미국의 금리 전망치 갖고 계신가요? 뭐 지금 방금 언급 말씀드렸지만 이제 5%까지 간다는 거는 5%?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예. 이제 4%는 이제 좀 넘어서 네. 이제 4.5% 네네. 거기서 좀 4.5% 정도 보면은 평균치가 아닐까. 그렇게 되는데
기대치는 4%에서 좀 머물러 줬으면 증시 영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물가 8% 그리고 2.5%의 금리 이게 간극이 좁아져야 되는 거죠, 전문가님? 물론 이제 그 부분 앵커님 말씀하시는 게 동의하고요. 예. 어쨌든 좀 더 이상 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질어질하고 현기증 나는 증시니까 예. 우리 저 시청자분들 여기 댓글 올려오셨지만 거의 이제 이 저건 것 같습니다. 이제 초월을 해가지고 초월하는 심리가 되지 않았나 안타깝고 하여튼 좀 진정세가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 모빌리티 쪽에 대한 관심이 꽤 높습니다. 자동차주에 대한 언급도 오늘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윤겸 전문가가 보고 있는 태양광, OLED까지 해서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정말 영역이 넓습니다. 자율주행, 폐배터리, 배터리 자체도 영역이 넓고요. 모빌리티 쪽에 현재 매수 관심 초록불이시고요. 노란불은 태양광, 빨간불은 OLED입니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세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록불은 모빌리티, 예. 노란불은 태양광, 빨간불은 OLED입니다. 선호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초록이 모빌리티. 세 분 다 초록이세요? 신상훈 전문가님? 네, 모빌리티가 이제 자동차랑 전기차만이 아니라 예. 저는 UAM까지도 모빌리티 범주에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지금 아직 움직이지 않은 섹터이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서도 그 이제 시범 운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연말에 그래서 한번 모빌리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추가로 OLED는 네. 메타버스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UAM, OLED 같은 테마 쪽에 관심 주고 계시네요. 다 의견 확인해 봤으니까 마지막 의견 볼게요. 4%건 5%건 올리는 건 맞는데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금리 수준에서 머무르게 된다면 1, 2년 간다면 주식시장 초토화되는 거 아닐까요? 자, 질문 드릴게요. 연말 4%까지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그때 악재 해소다. 초록불이시고요. 폭풍 전야다. 빨간불입니다. 금리 올릴 거 다 올리면 4%대 금리가 되면 악재 해소라고 봐야 될지 초록불, 폭풍 전야가 될지 빨간불입니다. 코크레인 머피님께서 연말까지 금리 계속 올릴 텐데 폭풍 전야 아닌가요? 라고 아까 글 주셨는데요. 세 분 의견 보시죠. 윤겸 전문가 노란불이세요? 네.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예.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은 원상 복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후폭풍의 그 잔여 또 이 따라오는 그런 여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제 마무리된다 해도 바로 이 시장이 바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재편되는 시장이 바로 오지는 올 수는 없는 거죠. 네. 시간도 걸리고 그에 따른 여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돼 가면서 진정세를 찾아가면서 악재가 이제 정리되면서 그때 이제 반등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미 초토화입니다. 단대하자님께서 글 남겨주셨고요. 야간 음주 금지, 낮술 생활화님께서는 2000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지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님. 일단은 저는 노란불을 선택한 건데요. 예. 예, 금리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자이언트 스텝을 하던 하던 충격은 이제 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미 다 통달하듯이 체념까지 보라도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4% 정도까지를 간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지켜볼 것 같아요. 통화정책이라는 게 짧게는 6개월에서 12개월, 길게는 이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보고 그걸 판단을 하고 그 수치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너무 빠르게 이제 지금 보면은 스텝을 밟고 있는 거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이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대부분 컨센서스는 4%에서 멈추고 좀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4%를 간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불안감이 되는 그런 불안 요소이기 때문에 빨간불에 가까운 노란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말 4% 금리 가고 나서도 폭풍 전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알아봤습니다. 강한 코멘트였고요. 오늘 추천주 동향 어떨까요?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2,400선 아래에서 코스닥은 780선을 하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에는 포스코 복구 지연 소식과 철강 가격 인상 소식에 따라서 중소형 철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로봇 관련주 그리고 SM을 비롯한 일부 엔터주들의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강한 녀석들 티켓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기수 전문가의 1위를 위협할 만한 윤겸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EV 첨단 소재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죠. 수소나 리튬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EV 첨단 소재가 리튬 플러스와 49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티켓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매수가는 1,770원, 목표가는 2,0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1,960원까지 오르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오후장에는 더 큰 상승까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문가들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현재 신기수 전문가가 단독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겸 전문가가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공동 선두를 달리게 됐고요. 그 밑으로 신상원 이정호 전문가가 티켓 한 장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이네요. 과연 신상원 전문가와 신기수 전문가와 윤겸 전문가 중에 누가 1위가 될지 강한 녀석들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한 녀석들 종목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말 두 번째 레이스에서 누가 1등 하실지 아직 예상 불가인 것 같습니다. 윤겸 전문가가 티켓을 하나 획득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티켓 달아주세요. 첫 번째 티켓 다는 거 못 찍으셔서 아쉬워하셨는데 금방 또 두 번째 티켓입니다. 축하드리고요. EV 첨단 소재 가지고 10% 수익률이 났습니다. 9월 7일 알아봤던 종목인데 지금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네, 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2차 전지 관련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요. 또 미국이 중심이 돼서 2차 전지 시장을 키워가고 있고요. 어차피 친환경 관련돼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봤을 때도 하여튼 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하여튼 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계속 성장하고 활력을 갖고 우상향할 것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들이 선방을 해줬고요.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중요 그 재료인 수산화 리튬이 선점하는데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EV 첨단 소재는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있다 보고요. 현재 오늘 좀 상승했다 조금 다시 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 것 같은데 1,920원까지 지금 달리고 있는데 조금 눌린 목이 오겠으나 2,000원까지도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추가적인 상승 여력 예상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로 오전장을 마무리하는 전략을 세워볼까요? 채팅창에서 내년 미국 5%, 우리나라 4% 금리 예상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아직 미국 금리 인상 진행형이죠? 라고 하셨는데요. 맞을 매가 더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에 대비를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일까요?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아가방 컴퍼니, 이정호 전문가 사마네트웍스, 윤겸 전문가 우림 PTS입니다. 이정호 전문가님이 아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셨다고 해서 네. 그 말씀이 은행주였거든요. 네네네. 은행주 오늘 안 가지고 오셨네요. 네, 아직은 금리가 아직 다 완성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금리가 다 오를 만큼 오른다라고 한다면 기술주 성장주가 버틸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 미국 증시에 2010년도 같은 경우에 시티은행이나 이런 부분도 시총 상위 종목에 포진돼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좀 은행주도 그때 되면은 좀 빚을 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사마네트웍스라는 종목인데 왜 이 종목을 갖고 왔냐? 우리가 일전에 이상하 변호사 우영우가 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무도 우영우가 흥행 여부를 기대를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 사마네트웍스에서 이번에 9월 23일 날 반영하는 금수저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연 배우는 육성재인데
뭐 전역하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드라마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성인 30대 이상, 40대 이상은 좀 약간 싫어하는 부분이 좀 강할 수도 있다고 보고 10대에서 뭐 30대까지 약간 좋아할 만한 소재이고 웹툰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웹툰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런 탄탄한 시나리오를 갖고 드라마를 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금수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기대감이 안 하고 있다. 그 모습이 차트로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봐요. 네. 얼마 전에 나왔던 자사주 소각 이슈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절대 차트에 반영이 많이 안 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지금 들어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들 관심이 없을 때 들어가서 관심이 있을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목표가는 거의 3,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손절가는 2,8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대감이 없을 때 들어가서 기대감이 있을 때 나오자 전략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금수저 드라마 흥행할 수 있을까요? 저는 웹툰을 되게 재밌게 봤고 저도 네. 예고편 나와가지고 다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MBC에서 반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넷플릭스나 이런 부분에서 독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파급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영 일정 9월 23일부터입니다. 금토 드라마, MBC 드라마, 금수저 효과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주연 배우들이 아이돌 출신들입니다. 육성재, 정채연 같은 아이돌 출신의 남녀 배우로 구성한 드라마 금수저 과연 흥행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이런 수저론 여전히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마네트웍스의 전략이었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890원 선입니다. 이어서 볼 종목은 윤겸 전문가의 우린 PTS인데요. 투자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뭐 최근에 뭐 태조 이방훈이 시장을 주도했듯이 또 로봇 종목으로 한번 좀 추천을 하려고 좀 가져왔습니다. 우린 PTS인데요. 산업용 동력장치 감속기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지금 다음 달에 10월 달에 이제 로봇 ETF가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ETF라는 게 특정 종목을 이제 모아서 지수화해가지고 이제 거래하는 그런 파트인데요. 로봇 ETF가 출시되면서 거기는 수혜가 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1억 원, 1분기는 좀 적자가 났는데 2분기 때 21억 원 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이 이익이 좀 흑자로 전환됐다는 그런 부분이 특징이고요. 또 지금 우린 PTS가 이제 대규모 풍력 사업도 진행하는 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이 좀 최근에 또 들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 좀 틈새로 우린 PTS를 오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그래서 진입은 종가에 진입을 추천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한 9,600원까지 보시면 어떨까 생각되고 손절가는 여유 있게 저는 7,300원 이하는 내려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저점으로 전기 저점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수익 실현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우린 PTS를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삼성자산운용에서 로봇 ETF 출시 예정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4분기 내에 정부에서 로봇 산업 육성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로봇 관련주 상승 탄력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좀 차익 실현이 나왔는데 로봇 관련주 가운데 우린 PTS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종가 기준으로 편입을 하고요. 목표가는 9,600원, 손절가는 7,300원 선. 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상원 전문가의 종목 아가방 컴퍼니인데요. 모멘텀 있을까요?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얼마 전에 드렸었는데요. 아가방 컴퍼니 하면 대부분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대표적인 선거철마다 나오는 정책 관련, 저출산 관련 종목인데 유아용품 만드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14조 규모의 그 출산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정책만이 아니라 다들 아시겠지만 대선 정책, 여야 가릴 것 없이 대선 정책입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순방을 이제 내일인가 모레 가시잖아요. 다녀오시면서 출산 관련해서 언급을 한다는 뉴스도 아예 HTS에 이렇게 잡힐 정도로 정부에서도 주택 정책 다음으로 일자리와 함께 신경을 쓰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상 말씀을 길게는 못 드리겠지만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시나리오 매매도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종목입니다. 선거와 함께 항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최근 재무와 실적도 좀 개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바닥에서 대량 거래 그리고 정말 아가방 컴퍼니가 오랜만에 상한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이후에 이제 여당에서도 대통령께서도 그 출산 정책 관련해서 이제 좀 언급을 좀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 구간에 잘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세가 그 일정과 함께 정말 같이 언급하는 게 맞아 떨어진다면 아마 다음 주 후반에 그 금수저 저도 기대하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가 방영하는 주말쯤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금수저를 보면서 아가방 시세도 같이 즐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가 오늘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가 이하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고 손절가는 3,9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5,700원을 설정했는데 목표가가 아마 지난 대선에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시세가 좀 나온다면 스티커는 제가 못 받아도 좋으니 줄챙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정 놓여 있다는 판단입니다. 일단 뭐 예상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순방 이후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또 브리핑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인구 감소 걱정들 많이들 하십니다. 아가방 컴퍼니 매수가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700원, 손절가는 3,9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개 방송 일정 알아볼게요. 윤겸 전문가님. 네. 오늘 4시 반에 장 마감하고요. 4시 반에, 4시에 제가 이제 FOMC 지금 금리 인상으로 제가 시간 좀 헷갈렸는데, 금리 인상 지금 폭풍이 지금 뭐 여파가 뭐 지진 나면 여진도 따라오듯이 지금 또 여진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통하고 정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신상원 전문가 또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매일매일 이제 종가 기준으로 차트 보면서 또 주식만이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아가방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릴 건데요. 재밌게 표현을 해서 우리가 종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주식을 어떻게 찾아보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기르는 시간을 함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자, 세 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1%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닥도 장중 저점 기록하고 있네요.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